근데 그 당뇨라는 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막히면서 당뇨가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맞춰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오래 했더니 이제 뭐 거의 의사가 됐네요. 정답은 당뇨. 당 수치가 높아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오버해서 무리하게 움직여도 뼈에 이상이 있다니까. 5살짜리가 잡아놓고 다니는 거야? 우와, 이거 되게 세. 정답! 뭘 나갔다 들어와서 많은 정답! 거예요. 은주현 씨가 알아요, 정답을. 내가 뭘 알아요? 정답! 전 몰라요. 은주현 씨 알아요. 은지현 씨 은주현 씨 알아요. 은지현 씨. 싫어요. 내가 알고 있었구나. 나 모르는 줄 알았지. 이 사건은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안 걸릴 거라는 착각에서 온 병인데요. 그쵸. 야, 정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인들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한 2500년 연구 결과 끝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걸릴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났죠. 그게 바로 2500년. 공룡이야, 공룡. 정말 오래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정답은 성인병. 저기요. 성인병 중에 뭘까요? 창피해. 아니, 지금 성인병도 아이들도 걸릴 수 있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성인병인데. 성인병인데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골다공증. 맞아, 골다공증. 이게 아이들에게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걸리냐면 편식을 하고 그 두 번째 아이처럼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고 하다 보면은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정답은 골다공증. 글쎄요. 나 모르고 있었잖아. 왜 안다고 거짓말해. 형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비가 오면 말이죠. 누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변하면서 쑤시기 시작해요. 감성적으로? 신경통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이 신경통 중에서 류머티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근데? 알잖아요. 신경통, 관절염, 류머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이 아이는 관절염 맞는 거 같아, 관절염. 퇴행성 골다공증에 걸려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답은 관절염. 정답은 관절염. 맞는 거 같아. 관절염 맞을 것 같은데요? 관절염인데 좀 심한 거. 관절염이구나.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어린이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나이 든 어른만의 질병으로 여겨져 어린아이가 무슨 관절염에 걸릴까도 싶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성 관절염 환자는 2005년에만 1,100여 명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한 대학병원이 지난 3년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발생하는 관절염은 대부분은 면역 시스템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면역 시스템의 자극에 의한 관절염과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계통의 관절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면역 시스템이 어른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균들이 피를 통해서 관절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장하는 관절에 심한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 어린이 관절염은 주로 원인 모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되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결코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실제로 넘버원 제작진은 어린이 관절염으로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정형외과를 찾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만나봤는데요. 허벅지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오, 저 어린아이가. 허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면 잘 걷지 못하게 돼서 허리가 크시대요. 이렇듯 아이들에게 찾아온 관절염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큰 고통을 안겨줬는데 감기를 한 달 정도 계속 앓았었는데요. 갑자기 다리를 저르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절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다리 세균성 관절염이라고. 15개월 됐는데 아기가 갑자기 못 걷고 울더라고요. 나중에 키가 못 크고 다리가 쩔룩거리게 된다면 얘가 크는데 무슨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됐죠. 열꽃이 피었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관절염은 열이 오르고 열꽃과 비슷한 붉은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데다 설령 아이들이 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크느라고 그런 거야.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시기에 의례 겪게 되는 성장 통증으로 여기다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된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어린이 관절염이 무엇보다 위험한 이유는 뼈와 근육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인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관절염에 걸릴 경우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 역시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유독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폐, 피부, 혈관, 신경계, 눈 등 신체의 여러 장기와 조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 경우 성장장애로 이어져 평생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파선이 커지는 임파선 부종이나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안과 질환, 심지어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들을 빨리 발견해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그럼 어린이 관절염의 증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흔히 혼동하기 쉬운 성장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성장통과 어린이 관절염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로 통증이 느껴지는 시간대를 확인하라는 것. 성장통의 경우 낮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주로 밤이 되면 통증이 찾아오는 반면 만약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그건 성장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통의 경우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온찜질로 풀어주면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관절염은 통증 부위를 주무를수록 오히려 더 아파하고 붓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도 혼동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수일에 걸쳐 고열이 계속되고 근육통을 호소한다면 어린이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관절염의 경우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는 것. 아, 저거는 확실하네요. 또 한 가지 관절염의 증상은 열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씩 빨간 열이 반점이 오르내리며 나오네요. 증상이 완화됐다 악화되는 패턴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고열이나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난 다음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서서 본 증상들이 발견됐을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어린이 관절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린이 관절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특히 아이들의 관절과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은 물론